비교해서 보시라고. 누가 더 위대하냐고요. 네. 그거를 어그로로 하시면 사람들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앞에 워런 버핏, 김현준 누가 위대하냐로 시작해가지고 제 표정 넣으면. 네. 오늘 워런 버핏에 대한 조금 다른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저는 약간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워런 버핏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사람을 안 것은 2003년, 4년에 알긴 알았죠. 네네네. 2004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연락 주고 그런 아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주총회? 네, 주총회 가서 한 200m. 꽤 그 정도 가깝죠. 여기서 지금 미국까지가 아마 뭐 10만 킬로 정도 되지 않나요? 뭐 한 멀잖아요. 근데 한번 본 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서야 버핏을 조금 알게 됐다라고 느꼈어요. 내가 몰랐던 버핏. 지금까지 근데 제가 버핏 안다고 얘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요? 2023년 11월 현재 김현준은 과거에 내가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찰리 먼거 이 얘기 하고 다닌 게 야 진짜 아무것도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떠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 자서전 예. 스노우볼을 네. 제가 최근에 읽게 됐습니다. 스노우볼이라는 책. 네. 근데 사실 워런 버핏이 직접 쓴 책은 하나도 없고 없죠. 워런 버핏을 다룬 책은 사실은 뭐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미리 좀 알아봤는데 네. 워런 버핏의 스노우볼이라는 책이 네. 지금 절판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개정판 준비하고 있다는 제가 첩보를 준비했습니다. 개정판이라는 게 출판사의 개정판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미국에서? 아니 그 출판사에서 아쉽네. 한국에 들어왔다. 모르겠네. 누가인지 주어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개정판 나온다고 해요. 그게 제가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있냐 하면 예. 이 워런 버핏의 스노우볼이 출간된 게 2008년인가 그래요. 예.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너무 부끄러워. 난 안 본 게. 에이, 버핏 다룬 책이 지금 셀 수 없이 많은데. 그건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나만 안 읽고. 근데 자서전만 안 읽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쭉 읽으면서 일단 오늘 말씀드릴 여러 가지 얘기 중에는 워런 버핏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네. 근데 그 책이 쓰인 시점이 그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얘기가 안 들어있어 하나도. 그러니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까지 썼던 책이니까. 네. 그러니까 에필로그에 좀 나와요. 글로벌 금융위기 얘기가 조금 나오고 네. 저는 사실 워런 버핏이 계속해서 진화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느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워런 버핏이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애플이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대규모로 IT 주식을 투자해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애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자 나 아마존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라는 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골드만삭스한테 우선주 발행해 주면서 상당히 짭짤한 수익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나왔는데 만약에 개정판이 우리나라 출판사가 그냥 이렇게 표지가리 하는 거 아니고 정말 그 워런 버핏과 앨리슨 슈레더라고 하는 저자가 뒷얘기를 쓴 거라면 저는 당장 구매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한번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네. 좀 광고도 좀 받고. 제가 공짜로 뭐라도 이렇게 추천사라도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영예를 주신다면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네가? 사람들 다 우리 섭외해 놨는데 왜 저 김현주 대표가 좀 이렇게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는 너무 유명하거나 뭐 이렇게 돈이 많지 않더라도 좀 써주는 것도 이렇게 니치 마켓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죠. 거기에 리스트에 올라갈 만한 분입니다. 김현주 대표님은. 저는 되게 오늘 와이스트릿에서 네네네. 갑자기 개정판 직전에 예. 여러분들 저는 몰랐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제가 스노우볼을 다뤄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출판사 입장에서 사실 좋아할 겁니다. 와이스트릿 곱하기 더 퍼블릭 곱하기 스노우볼 해가지고 뭐 해볼 만하죠.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네. 연락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여기 딱 세워놓으시면. 그럼요. 연락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노우볼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스노우볼에서 앞뒤로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노우볼이 2권이거든요. 1권이 한 900페이지 정도 되고 그렇게 두꺼운 책이었어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2권이 한 7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야. 근데 이게 그
자서전, 네, 자서전. 전기 같은 거라. 네. 그럼 그 후로 거의 한 15년 더 살고 15년 맞나? 예. 네, 오래됐죠. 그 그러면 15년. 다음번에 페이지가 더 두꺼워지. 그래야 되죠, 사실. 그러면 너무, 근데 오. 이거를 노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한국어로 번역했으니까 아니겠다. 이 권이 200페이지 짧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길어져도 됩니다. 아, 그러네. 900, 900으로 가도 되거든요. 야, 대단하다. 근데 이게 1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워런 버핏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할아버지 얘기부터 나와요. 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워런 버핏 아기 때부터 쭉 해서 한 3, 40대 정도까지 워런 버핏이 1권에 나오고요. 네. 2권은 이제 40대부터 한 80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권에서는 제가 한마디로 느낀 점은 뭐냐면은 동질감이에요. 동질감? 네. 워런 버핏도 나와 비슷한 점이 있고 일반 투자자와 비슷한 점이 참 있구나. 아, 지금 완전 넘사벽인데. 지금 넘사벽이죠. 지금은 거의 그냥 차원이 다른 네. 분인데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네. 젊은 시절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따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2권에는 네. 이 넘사벽을 느끼게 되죠. 아, 그때부터는. 1권까지는 야 이거 참 딴 사람들이 얘기한 버핏이랑 버핏이 직접 얘기하는 버핏이랑 다르구나. 그래서 나랑 참 비교해볼 만한 점도 있네라고 생각했다가 이 사람이 이 스노우볼이라는 게 작은 눈덩이를 뭉쳐서 언덕에 쭉 굴리면 막 커진다는 거죠. 네. 복리로 커진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뭐랄까 그 통찰력, 인사이트 이런 것도 복리로 이렇게 커지더라고. 그런 얘기 있잖아. 워런 버핏의 대부분의 부는 뭐 80대 이후에 생겼다. 60세.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식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2권부터는 이 사람이 우리가 알 법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아하. 시즈캔디, 가이코, 뭐 코카콜라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이 사람이 뭔가 습득하는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의 우상은 벤저민 그레임이고 네. 나는 그냥 탐욕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 욕심 엄청 많아요. 네. 근데 2권에 가기 시작하면서는 찰리 먼거 만나고 치즈캔디 투자하고 네네네. 플로트라는 개념을 생각해내고 그러고서는 나중에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것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일을 발생하는데 그런 변곡점들이 어느 순간 딱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하나의 일을 겪고 투자를 하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교훈을 얻는 속도가 주식 하나마다 이만큼씩 얻어버려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이 두뇌 자체가 다르구나 해서 아 그래. 제가 워런 버핏을 알게 된 게 200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4년이라고 하는 거는 버핏이 30년생이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1930년. 네, 그렇죠. 1930년. 그러니까 이미 70대. 네. 이고 세계 2위 부자일 때 제가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때에 이미 넘사벽, 주식의 신, 뭐 오마의 현인 다 얻은 상태였던 건데 그게 여기 꼭지점이라고 하면 이 스노우볼 안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아,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내가 아는 버핏과 알던 버핏과 이 스노우볼 안에 버핏이 다르구나. 내가 이걸 왜 지금 봤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이 책의 첫 장에 그 IT 버블 때 얘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미나 대박람회 이런 거에서 버핏이 참석을 했다가 뭐 연설하는 장면을 시작하고 다시 아기 때로 돌아가면서 이제 책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장을 딱 펼치는 순간 와 그런 거 있죠. 내가 마치 그 연극 속에 들어간 느낌. 그 버핏의 삶 속으로. 이 앨리슨 슈레더라는 사람이 책을 또 기깔나게 썼어요. 이 버핏이라는 컨텐츠도 좋지만 단 한 장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 그래서 아주 몰입해서 이 1700페이지 정도 읽는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던 2주간이었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누구나 한 살 때는 거의 버핏하고 비슷했을 거고 한 네. 10살 때까지도 버핏의 삶과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때부터 달라지죠.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때부터 일종의 알바. 그리고 알바와 사업의 중간쯤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죠. 그러니까 10대 초반부터 네. 뭐 주식도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막 사업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주식 시작하고요. 예. 그 다음에 빈병 갖다 팔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주스 만들어서 팔고요. 그 다음에 핀볼 기계. 이게 되게 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버핏이 크게 이제 나이 한 20대까지도 했던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핀볼 기계인데 핀볼 기계를 사와요.
예를 들면 한 100만 원에 사와. 네. 그 다음에 주변 이제 구멍가게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놓게 하는 거예요. 네? 놔준다고. 내가 가서 영업을 가는 거예요. 아하. 와이스트리트에 와가지고 사무실 저기 빈 공간 있는데 내가 핀볼기 하나 놔도 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그러겠죠. 뭔데요? 내가 내 사무실에 왜 놓습니까? 그러면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다 돈 지루하지 넣고 할 않게. 텐데 그거를 반반 합시다. 아, 나랑 반 갈라 먹읍시다. 네. 그 사업이 되게 커집니다. 한 10몇 군데 공급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골프 하면 예. 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공을 저같이 골프 못 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로스트볼이라고 그쵸. 해서 주워서 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새 공은 아깝고.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잠수부들이 주워다가 닦아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것도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걸 버핏이 했습니다. 그쵸. 그 그것도 사업. 어릴 때. 네, 어릴 때. 10대, 20대. 우리는 끼케야 그냥 10대 후반에 어디 아르바이트를 소속된 곳에 가서 매뉴얼대로 일하는 정도 한 사람인 거고, 네. 아예 달라요. 일단은 사람 자체가 네. 다르다. 근데 일단은 그 초반에는 조금이라도 동질감이라도 느낄 네. 수는 있는. 그러다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동질감이 버핏이 사업을 못한다, 투자를 못한다, 또는 뭐 멍청하다 이런 동질감이 아니고요. 어떤 동질감이냐면 이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한 사람. 돈을 사랑하는. 우리는 현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나는 돈 없어도 돼. 장기 투자하면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실제 지금의 버핏은 이때는 돈 벌기 위해서 가진 일을 다 하고 내가 너보다 돈 많이 벌 거야. 더 빨리 벌 거야. 이 욕심이 또 엄청나고요. 그거를 또 블러핑도 많이 해요. 사실은. 야, 요거 산다. 내가 사면 주가 오르는 거 알지? 막 이런 행동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똑똑은 했지만 예를 들면 저와의 동질감은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방송도 나가죠. 책도 쓰죠. 뭐 강의도 하죠. 알지도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쥐뿔도 없는 주제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 사람도 가진 일을 다 했구나. 어릴 때는. 진짜 돈을 사랑한. 네. 욕심도 많았던. 욕심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는 그 김경필 그 머니 트레이너 분한테 배운 건데 진짜로 돈을 사랑하면은 네.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고 싶지. 돈을 미워하기 때문에 네, 쓰는 네. 거라고. 네, 네. 그래서 돈을 정말 사랑하면 돈을 네. 모으려고 하는 거라고. 아하. 그 얘기 듣고 진짜 뒤통수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돈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따져보면 버핏이 딱 그거네요. 돈을 네. 사랑하니까 그냥 오래된 차 타고 햄버거만 먹고 뭐 돈 안 쓰고. 그죠? 그것도 아니에요. 돈을 잘 써요? 잘 써요. 엄청 씁니다. 그래서 뭔가 몰랐던 버핏이 보이는. 지금은 버핏이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오래된 차를 타고, 그러니까 옛날에 산 집을 가지고, 네. 일어나서 오래된 차를 타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하나 산 다음에 탭댄스를 추면서 회사로 들어간다. 나는 기업 분석만 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사람 파티 이런 데도 많이 갔고요. 네네네. 젊을 때는 골프 엄청 치고요. 그리고 곳곳에 별장도 있고요. 그냥 자기 집에 그냥 오래 거주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용기도 다 있고요. 네네네.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돈을 좋아한다는 거 어디서 나오냐면 그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파티하고 하는 게 그것보다 주식 찾는 게 더 재밌는 건 사실이야.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골프도 못 치고 또는 옛날에는 아까 제가 돈 욕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일종의 두 번째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워싱턴 포스트의 예. K 여사를 좋아하게 돼요. 그 미망인이거든요. 영화에도 나오고. 근데 그분이랑 뭐 정말 사랑을 했는지 이성적인 사랑 그렇게까지는 나오진 않는데 그냥 넘겨 짐작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감정이 꽤 있었던 관계 같아요. 근데 이 K 여사는 말하자면 정관계의 이거잖아요. 저는 누군지도 이름도 모르지만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그건 뭐 총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장인가요? 총수 아니다 뭐라 하지? 회장인가? 발행인? 하여튼 예. 뭐 하여튼 회장. 그 있잖아요. 방씨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느낌상. 이 K 여사는.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친구가 많고 파티가 많았겠어요. 그 워싱턴에 엄청 쫓아다녀요. 오마하마에 있었던 게 절대 아니고. 근데 갔는데 나는 거기 앉아있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뭐 기업 총수랑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따라다니긴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맞더라.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형이 다 해봤는데 네. 비싼 차 다 타보고 슈퍼카도 타보고 전용기도 타보고 파티 다녀보고 했는데 주식이 짱이야. 다 해보면 재미없더라. 그냥 주식이 제일 재밌어. 맞아요. 그냥 그런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모습이 옛날에 뭐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워런 버핏 사무실에는 컴퓨터도 없고 뭐 신문이나 보고 막 이렇게 네. 종이로 된 거 좋아하고 네네. 되게 한적하고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많이 떠올리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뭔가 깨지는 게 있나요? 그게 첫 장면인데요. 이 스노우볼의 첫 장면.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거. 첫 장면이기도 하는데 이 정도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우리 그 노마드 투자 서한 네네. 본 적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 블룸버그를 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쪼그려 앉게 어디 구석에 놔뒀다고 이런 얘기도 책에 써 있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은 사무실에 딱 입장했어요. 네. 그럼 대표님은 뭐 하세요? 오늘 출근했어. 월요일. 컴퓨터부터 켜줘. 컴퓨터 바로. 전원부터 켜고 뭐 그다음. 메신저, HTS 그다음에 뭐 웹 브라우저도 두 종류 네. 쓰고 거기도 탭 여러 개 띄워놓고 뭐 그러면 장난 일단 아니죠. 컴퓨터 키시는 네. 그리고 컴퓨터를 앉아서 뭔가 작업하시는 게 첫 번째 그렇죠. 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워런 버핏이 입장하자마자 하는 건 뭐냐? 리모컨을 들어가지고 TV를 켭니다. 네. TV를 켜서 CNBC를 켜요. CNBC 네. 경제방송.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방송 기자이자 아나운서 출신이시고 네네네네. 저는 좀 죄송하지만 경제방송 안 봅니다. 안 보고 경제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이 단편적인 뉴스들이 그렇죠. 나한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편도 있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 당연히 그런 거 안 보고 극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거 켜고 하루 종일 본답니다, 그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경, 증권방송, 뭐 MTN, 그죠. 매경 이거를 경제방송 하루 종일 본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특징주 뭔지, 맞아요. 급등주 뭐 뉴스 뭐 나오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전문가가 나와서 뭐 얘기하는 건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소리를 끈답니다. 아. 소리를 끄는데 그 밑에 띠자막이라고 하나요? 아. 그 뭐 돌아가는 게 그쵸, 특징적으로 뉴스 나오잖아요, 같은 거 나오는 거 거기에. 계속 도는 그리고 거. 뉴스도 나오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또는 자본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일을 하다가도 그러면서 신문을 주로 보는데 하루 종일 좀 보다가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이렇게 가끔 네네네네. 보듯이. 그러면 뭐 지나갔네?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 어땠네? 오늘 뭐 코스피가 뭐 사이드카 걸렸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얻고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용도로 쓴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밖에 나가서 네. 워렌 버핏이 경제방송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전자공시 보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공시를 봐라. 그래서 보고서 보고 사업 보고서 읽어야 되고 막. 아, 근데 버핏은 그때 계속 뉴스 보고 있어. 네. 시작부터 끝까지 틀어놓는다고 합니다.